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그룹 도트의 이희진입니다. 오늘 아트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트마켓은 예술단체, 기획사, 그리고 국내외의 공연장, 축제 등 다양한 공연 예술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 교환과 교류를 나누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트마켓은 자국 공연 예술 작품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국내 공연 예술의 정보를 해외에 알려서 해외 페스티벌이라든가 아트마켓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역시 확장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마켓의 시작 당시에는 사실은 자국의 예술단체들의 작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이제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의 표방을 위해서 국내 작품 외에도 해외 단체의 쇼케이스 그리고 공동 제작을 위한 피칭 프로그램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또 실질적인 작품 거래를 넘어서 창작 아이디어라던가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발전해오고 있죠. 이들 아트마켓은 총 크게 나누자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견본시 성격의 아트마켓,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제 연계의 아트마켓, 그 다음으로는 아트마켓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축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총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마켓의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견본시 성격의 아트마켓은 저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형 이벤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온전히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은 축제라던가 공연장, 그리고 기획자, 예술단체 등 공연 콘텐츠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급이라던가 수요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스 전시를 중심으로 쇼케이스, 학술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아트마켓으로는 캐나다의 아트마켓인 시나리오를 들 수 있는데요. 경년제로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가 되고요. 198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공연 예술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었지만 그 규모가 세계 최대로 지금 가장 큰 아트마켓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장르를 망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용과 서커스가 특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이유는 캐나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커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매년 10월에 펼쳐지는 팸스 서울 아트마켓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2005년에 시작을 했고요. 국내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이라던가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유통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제 연계 아트마켓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연 예술 축제와 아트마켓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와 아트마켓이 연계된 조직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을 합니다. 한 예로 중국의 상하이 공연 아트마켓을 들 수 있고요. 매년 10월 상하이에서 개최가 되고 이 아트마켓의 경우는 상하이 국제공연예술제와 연계해서 개최가 됩니다. 중국의 예술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만큼 해외의 공연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을 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초청보다는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중국 단체와의 해외 합작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온 해외의 아티스트들 혹은 제작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에서는 뮤지컬이라든가 아동극과의 교류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공연 예술의 창작 단계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센스 작업이라든가 한국의 창작진과 협업을 통해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중국 시장을 진출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아직은 중국은 공연 허가서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작품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품이 중국 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CBU 아트마켓을 들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 CBU에서 매년 6월에 개최되고요. 이 마켓은 동유럽 최대 규모의 축제인 CBU 국제공연예술제와 연계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제 동유럽의 프리젠터들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외 마켓에서 아주 활발하게 참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프리젠터들을 그 CBU 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만약 동유럽 시장의 진출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은 경험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트마켓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축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에딘버러 프린지라던가 아비뇽 축제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전통이 깊은 축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리젠터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단체와 또 만나는 장을 이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트마켓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매년 8월 개최가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형 아트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947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연극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매년 다양한 공연들이 추가가 돼서 현재는 연극이라던가 음악, 코미디 여러 장르의 공연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성이라던가 예술성이 혼재한 공연들이 많이 있고 영어권 프리젠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프리젠터들이 모두 모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 아비뇽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7월에 프랑스 아비뇽에서 개최가 되죠. 약간 좀 에딘버러와 유사한 점이 많죠. 아무래도 그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에 창설이 됐고 또 사실은 휴가철 관광객을 타겟으로 지역 도시에서 개최가 됐다는 점에서 또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에딘버러에 비해서 연극이 좀 주류를 이루고 실험적인 작업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불어권 그 프리젠터를 중심으로 좀 서유럽 지역의 관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총회 형태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작품의 유통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인 만큼 세계 공연계의 흐름이라던가 네트워크 구축에 좀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ITM, 유럽 공연예술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유럽 공연예술회의는 1981년에 시작이 됐고요. 벨기에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럽 공연계의 국제교류는 사실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민간 단위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이런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독립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그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렇게 설립이 된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봄과 가을 유럽 내 국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그 밖에 연 1회 혹은 2회 정도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위성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위성회의의 주요 목적은 그 해당 권역의 공연예술계의 흐름, 현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정보를 얻기 위한 곳이다 보니 정보가 교류되는 곳이다 보니까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이라던가 지정 패널 발제 그리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요코하마 공연예술회의 TPM을 줄 수 있죠. 사실 마켓에서 시작이 된 케이스인데요. 1995년에 동경예술아트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매년 2월에 개최됩니다. 2011년에 요코하마로 장소를 옮기면서 요코하마 공연예술회의로 이름도 바뀌었고요. 기존의 마켓 형식에서 세계 공연예술가 간의 만남을 통해서 담론 형성이라던가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역할에 조금 더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TPM 디렉션을 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각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의 프로듀서를 초청을 해서 그 프로듀서가 추천을 하는 공연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형태고요. 아무래도 주최 측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청된 프로듀서의 작업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선한 작품들을 엿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캠프는 2014년에 시작이 됐고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국에서 선정된 프로듀서들이 모이는 플랫폼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간의 캠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국의 그런 예술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리서치를 하고 공연장이라던가 대안적인 예술 공간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토론이라던가 혹은 그런 교류의 밀도감이 좀 깊은 게 특징입니다. 한 5, 6명의 업서버 혹은 참가자들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맞는 예술가의 인터뷰라던가 공간을 탐방을 하면서 맨 마지막 날에 도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끈끈한 것들이 더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매년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 봐왔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그런 상태에서 작업 얘기가 오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교류가 될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뭐 국제 교류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켓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얘기한 세 가지의 아트 마켓 형태보다는 이런 네트워크 총회를 좀 더 충실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밖에 장르가 특화된 아트마켓을 몇 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피라타레가입니다. 피라타레가는 그 스페인 타레가에서 매년 9월에 개최가 되고요. 사실 초기에는 축제로 시작됐다가 2007년부터 마켓으로 확대를 한 케이스입니다. 특징은 거리 축제 겸 아트마켓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리극을 중심으로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작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중남미라던가 유럽에서 모인 프로모터를 다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을 보면은 탄스메스라고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짝수년 경연제로 8월에 올라가는 행사인데요. 독일 무용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후에 이제 국제 무용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세계에서 개최하는 무용 행사 중에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국내라던가 해외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 그리고 안무가 또 무용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또 워맥스라는 게 있죠. 워맥스는 사실은 각국의 다양한 민속 음악을 포함해서 뭐 재즈라든가 포크,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세계 최대의 월드뮤직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베를린을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부스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컨퍼런스 등 일반적인 아트마켓 프로그램 외에도 마스터 클래스 등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트마켓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부스 전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스 전시 같은 경우는 아트마켓 개최 장소를 중심으로 공연 단체의 부스가 설치되고 기획자를 혹은 프로모터를 대상으로 홍보랑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쇼케이스 공연을 들 수 있죠. 쇼케이스 공연이라 함은 공연 단체들이 전막 공연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하이라이트를 20분에서 30분 내로 축약을 해서 작품을 소개하는 형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부스 전시와 더불어서 아트마켓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최 측에서 선정한 공식 쇼케이스와 아티스트들이 운영을 하는 비공식 쇼케이스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피치 세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스 전시와 쇼케이스의 약간 기능을 접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작품을 초청을 할 수 있는 프리젠터를 모색하는 데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워크 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경우는 공동 제작 파트너라던가 혹은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파트너, 혹은 공연이 완성된 이후에 초청 공연이 가능한 프리젠터들의 만남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주로 스피드 데이팅이라던가 라운드 테이블 등의 프리젠터와 아티스트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그중 하나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개폐막 리셉션이라던가 아트마켓 나이트의 형식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아트마켓의 지원기관이라던가 그 대사관, 각국 예술위원회, 유관기관 등의 스폰서십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술 행사인데요. 학술 행사의 경우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등 세계 공연 예술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그런 공연 예술계의 이슈일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그 세계 공연 예술계의 흐름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관계업계의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트마켓을 참가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트마켓 참가에 앞서서 사전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내가 이 아트마켓에 왜 참가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작품이 그러면 맞는 아트마켓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이 맞는 마켓을 선택을 하고요. 그 아트마켓에 등록한 이후에는 주최 측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내오는데요. 그 정보 중에서는 아트마켓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작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축제라던가 공연장,
그리고 프로모터의 리스트를 출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웹사이트라던가 그 사람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서 축제 공연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내 작품과 맞을지 대충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축제와 그 인사들을 출연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쯤 제공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피드백이 온다면 현장에서 미팅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켓에 참석을 하면서 약간의 좀 선택이 필요할 텐데요. 부스를 운영을 할 것이냐, 부스를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트마켓에서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스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미팅을 잡고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부스 전시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현장에서 부스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자료라던가 뭐 명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가는 게 좋겠죠. 부스 운영을 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그 아트마켓 기간 동안 또 중요한 거는 현지 및 해외 공연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팅 외에도 사실 다양한 공연과 아티스트를 살펴보고 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해외 공연 예술계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뭐 단순히 진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해외의 기관들과 공동 제작이라던가 다른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포럼, 뭐 네트워킹이라던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보고 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공식 쇼케이스를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보통은 그 예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전 예약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셔가지고 예약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현지에 가서 예약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공연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리셉션 같은 경우는 사실 다수의 프리젠터들과 아티스트가 참석하니까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꼭 참석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친구를 사귄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서 공연을 어떻게 받는지 아주 캐주얼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장을 해가는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해외의 그런 극장이라던가 축제들도 다양한 국가의 문화권의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 그런 아트마켓들도 앞으로 어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연예술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인가, 이런 동료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물물교류 형식의 교류를 넘어서 국제 교류를 넘어서 가치 중심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 몇 년간의 그런 단순 초청보다는 뭐 공동의 파트너십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젝트에 뭐 다른 해외 공연장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해외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진출을 앞두고서 꼭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해외 시장에 왜 진출을 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기획자로서 해외 공연장이라던가 축제와 교류를 하는 주요 목적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같이 작업하는 아티스트가 또 새로운 영감을 받고 또 새로운 작업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지점에서 내 아티스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국제 교류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